최근 사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응? 저도 아마 2월 12일쯤에 그 대통령 편지 관련 우리가 대통령께 보낸 편지를 어, 가로 세로해서 책으로 출판을 하려고 하니 허가를 해달라 이런 거를 10일 날 저녁에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얘기만 들었지 일단은 그 원본을 우리가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는 할 수가 없었는데 하여튼 그런 일이 있다가 또 금요일 저녁에 또 이제 다른 분한테 또 그 얘기를 또 들었어요. 사실 그 믿을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었고 그러는데 하여튼 뭐 그 다음 날인가 제가 그 편지 공문을 받았어요. 예, 편지 공문을 받았는데 저는 그걸 가짜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공문을 써도 보통 그 레터헤드 우리가 쓸 때 그 일반 양식 회사에 양식 있는 거라면은 그 처음에 편지에 아니 그 이제 그 양식에 회사 명이 있다든가 거기다가 밑에 이제 우리가 공문을 타자를 친다고 해도 거기에 뭐 발신자, 날짜, 또 받는 사람 이름, 또 제목 이게 보통 일반적인 공문에 요 네 가지나 세 가지나 네 가지는 기본에 있는 거거든요. 제가 뭐 법원에 보낼 때도 그런 양식 발신자, 날짜, 뭐 제목, 뭐 수신자 이렇게 네 가지는 기본적으로 써서 보내는 건데 그런 게 하나도 없이 크게 제목만 하나 있고 내용으로 들어갔고 거기다가 밑에는 가로 세로 이름도 없고 날짜도 비워놓은 상태로 가로 세로 갖고 직인이 찍혀 있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저는 그걸 가짜라고 생각했어요. 양식을 너무나 갖추지 않은 그런 뭐 공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걸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가짜 편지다. 이런 허술한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할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나중에 뭐 얘기가 들려오는 게 진짜다. 이렇게 해서 제가 뭐 다른 것까지 봉투까지 받아보고 좀 심상치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뭐 사실 이게 굉장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우리가 만나서 얘기는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걸 더 이상 얘기한다는 것은 뭐 종잡을 수가 없는 거라 얘기는 안 하고 있었다가 뭐 서로가 이제 얘기들은 했지만 사실 뭐 어떻게 뜯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였었죠. 그래서 월요일 날 제가 가로 세로에다가 저도 가세현에다 전화를 해봤어요. 근데 제가 뭐 그때 수업을 받고 있으면서 뭐 조금 혼자 통화할 수 있는 데가 복도 쪽으로 내려와서 했는데 건물이 많이 울렸다고 뭐 저는 다 들을 수 있는데 상대방 측 가로 세로 가세연에서는 울려서 제 목소리를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많이 상대방 측에서 얘기를 했어요. 여자 직원이었었는데 네 그래서 얘기를 뭐 통화를 하면서 보니까 이게 사실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쪽에서 뭐 대통령하고 계약을 맺었다고 하니까 제가 이거는 올리겠습니다. 통화 내용을 그랬는데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정말 놀랍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음, 내가 대통령께 보낸 편지를 다른 사람이 봤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기분이 나빴고 물론 저한테는 오진 않았어요. 어? 어. 제 편지는 채택이 되지 않았고 저는 가로세로한테서 그런 편지를 받진 않았지만 제가 그 상황을 생각해도 저는 굉장히 기분 나빴었을 거예요. 제가 대통령께 보내는 사실 이게 외부로 나간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편지를 쓴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기분 나빴고 제가 편지를 받진 않아 그런 공문서를 받진 않았어도 내 편지가 제 3자가 봤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그리고 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나? 어? 제가 우리가 이렇게 제가 사실은 2017년 2월 27일인가 28일 날 대통령께 첫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3월 1일 날 굉장히 많이 모일 거라 생각을 하고 제가 편지를 쓰면서 굉장히 가볍게 대통령을 응원하면서 대통령이 힘내시라고 굉장히 가볍게 유쾌하게 편지를 쓰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대통령 곧 나오실 겁니다.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응? 대통령이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굉장히 가볍게 유쾌하게 편지를 쓰려고 한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아마 청와대로 갔을 거예요. 청와대에서 받았을 거예요. 저한테 되돌아오진 않았으니까. 그랬는데 그런 저로서는 굉장히 비밀스럽게 쓴 편지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거를 남들이 봤다고 하니까 저는 물론 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 편지가 채택이 안 됐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굉장히 기분 나빴고 그리고 왜 대통령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짓을 할까? 제가 물었어요. 강용석 변호사가 대통령을 면담을 했나? 누가 대리를 했나? 제가 물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대통령께서 절대로 외부인을 안 만난다.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여자로서 그렇게 가꿀 수가 없는, 가꾸지 않았던 그 모습을 몇 년 만에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겠냐. 전 이렇게 생각해 왔기 때문에 아무도 안 만난다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강용석 변호사가 이런 짓을 했다? 굉장히 저는 기분 나빴고 화가 났어요. 대통령 재판은 안 끝났어요. 제가 1월 31일 날 대통령 재판 들어갔을 때 판사가 직권남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검사들 보고 의견을 써내라. 그렇게 하면서 3월 25일 날짜로 날짜도 아주 넉넉하게 잡았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재판을 빨리 해서 대통령을 석방을 하든가 3회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걸 안 하고 3월 25일로 미루고 결국은 선거가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선고가 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재판이 아직 안 끝났는데 그리고 이 항소심 파기환송심이 끝나고 나서 만일에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 이 재판이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예민하고 저는 굉장히 막 조바심 나는 굉장히 이렇게 하여튼 제 나름대로 굉장히 신경 쓰이는 그런 재판인데 그게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가로세로가 이런 짓을 할 수 있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가로세로는 무슨 생각을 하고 그 공문서에 어느 한 기절도 대통령을 위해서 이 책을 낸다는 얘기가 없었어요. 너무나 기가 막히게 이런 짓을 하면서 이게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 한마디도 없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에? 이 공문서에 보면은 인사가 있고 가로세로 연구소 출판 담당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진심을 담아 편지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네가 이렇게 무슨 권리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네? 가로세로가 박근혜 대통령을 대변을 하고 있나요? 박근혜 대통령께 진심을 담은 편지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네가 무슨 권리가 있어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수많은 편지를 바탕으로 박근혜 대통령님의 저서가 곧 출간될 예정입니다. 무슨 목적으로요? 누가 주관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께 저서의 기하의 편지가 채택되어 연락드립니다. 기하의 편지를 박근혜 대통령의 저서에 사용하는데 동의하신다면 등등 있는데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 전혀 얘기가 없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가로세로는 이런 공문을 보내기 전에 어떻게 돼서 이 대통령께 보낸 편지를 자기네가 출간하게 됐는지를 밝혀야죠. 굉장히 이 공문서 자체가 굉장히 기분 나쁜 공문서예요.
자기네가 박 대통령하고 계약을 맺었으면 계약서를 보내야죠. 아니 문구 자체가 굉장히 건방진 거예요. 에? 자기네가 무슨 권한이 있어서 대통령을 대리해서 대통령께 진심을 받아 편지를 보내줘서 감사합니다. 내가 왜 가로세로한테 이런 얘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가로세로가 무슨 권리가 있는데요? 박 대통령을 보낸 편지를 자기네가 출간하는 목적이 뭔데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데요? 이게 말이나 돼요? 그리고 자기네가 이거 출간하는데 동의를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 편지 내용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이게 변호사를 사이에 두고 일한다는 곳에서 보내는 공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완전 쓰레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이런 편지를 보낼 수가 있어요? 너무나 시건방지고 내용이 너무나 허술해요. 에? 박 대통령과 어떻게 계약을 맺은데 설명을 하셔야지. 이게 진짜로 누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네가 무슨 권한을 가지고 자기네가 대통령 때 우리가 대통령 때 편지를 보냈는데 자기네가 감사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네가 무슨 권리가 있는데요? 그리고요. 제가 지난번에 1월 31일 날 재판 가서 보고 나서 계속 뭐 하는 사람들이 뭐 형집행정지 신청을 한다든가 뭐 석방 3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냥 결국은 대통령 재판 이거 끝나고 나서 뭐 적당한 이유를 대갖고 석방을 하겠구나 3일 하겠구나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3일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지네들은 뭐 어떻게든 때리겠죠. 때리고 나서 더 이상 대통령을 감옥소에 구치소에 붙잡아둘 인신감금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풀어주는데 과연 이게 선거 전이냐 후냐 이렇게 생각을 뭐 1월 30일만 해도 생각을 했지만 벌써 그 이후로도 한참 시간이 지났으니까 저는 이제는 선거가 끝나면은 풀어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선거가 끝나고 후에도 박 대통령을 계속 인신감금할 이유는 없잖아요. 에? 그랬는데 아니 도대체 강용석 변호사는 자기도 감옥소에 있다 온 사람이 대통령 재판을 몰라서 이따위로 이런 글을 보내요? 대통령 곧 나오세요. 제가 1월 30일 날 하고 나서 제가 계속 대통령 곧 나오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에? 문재인이가 대통령을 파기환 송신 끝나고 나서도 1년 2년 묶어둘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대통령이 몇 년 됐다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선거를 전후로 해서 대통령 책을 내서 가로세로는 도대체 무슨 효과를 노리는데요? 대통령을 이용해서 책을 내서 우파들 선거에 도움을 주겠다고 생각했나요? 사실 대통령께 편지를 썼지만 한 번도 대통령께 기대를 한다든가 이런 생각을 해본 자체가 없는데 아니 도대체 가로세로 강용석과 김세인은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박 대통령한테 당당하게 얘기를 해서 책을 낼 권한을 얻었냐 이거예요 저는. 에? 대통령이 이런 책을 내기 전에 아니죠. 대통령 곧 나오실 거예요. 에? 대통령이 나오시고 난 다음에 이 일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설사 대통령이 바로 못 나오신다고 해도 얼마 후라도 대통령이 나오시고 난 후에 이런 걸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강용석이나 김세인은 뭐가 급해서 이런 짓을 했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통령 정말 이 세상에 말하기 싫다. 2017년 10월 16일 날 대통령이 20년, 30년 개의치 않는다. 이날의 법치가 바로 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심하게 당했을 때 우리는 말도 하기 싫어요. 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말도 하기 싫다.
그리고 또 무슨 말을 해도 이 세상에 들어주지 않는데, 2017년 1월달 말에,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아무리 말을 해도 믿지 않는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말을 하고 싶지도 않고 말을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태라고 생각을 했지. 아니 엉뚱한 강용석이나 김세기가 와서 대통령의 편지를 가지고 책을 낸다? 이런 거는요. 대통령 나오시고 난 후에 대통령의 이름으로 해도 돼요. 도대체 강용석이나 김세희는 무슨 짓을 했냐고요. 대통령한테 무슨 짓을 했는데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냐고요. 물론 뭐 이거를 제가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 얘기를 들어서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저 혼자 입 닫는다고 해서 이게 숨겨질 사항도 아니에요. 다 퍼졌어요. 저는 사실 늦어요. 정말 너무나 기가 막혔었어요. 김세희는 이래서 그리고 락TV 대통령 오늘 유튜브 한다고 하면서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 유튜브 커뮤니티 올려놓은 것 중에 누구누구도 박근혜 대통령 친필을 본 것 맞다? 네. 뭐 조은진 대표라고 얘기하고 싶었나요? 구치소에서 저도 변호사들한테 물어봤어요. 여기저기. 구치소에서 재수사가 변호사 만나는 날 때 몸수술 한다고 그랬어요. 펜이나 종이 가지고 나오는지 제가 물론 그 전에 딴 변호사한테 물어봤을 때 종이나 펜 뭐 가지고 나올 수 있느냐 물어봤어요. 종이나 펜 가지고 나오는 거 다 몸수술해서 확인 받는다. 그리고 변호사가 뭐를 주던가 또 재수사가 뭐를 준다 하면은 그거 구치소에서 확인을 받고 도장 받고 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준길 변호사가 최순 씨한테 대통령께 보낸 편지 쓴 거 손으로 쓴 거 거기다가 구치소에 도장 찍은 거 정준길 변호사가 다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친필이라고 하니까 대통령의 대통령의 친필이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친필을 본 거 맞다. 친필이 뭔지 모르겠어요. 편지인지 메모인지 쪽지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보여주면 돼요. 왜 특정한 사람만 봐야 되는 거예요? 유튜브에 나와서 그 쪽지 들고 보여주면 되죠. 그리고요. 솔직히 말해서 박 대통령이 친필 메모라는 거 전 정말 믿고 싶지 않아요. 무슨 짓을 했길래 누가 무슨 짓을 했길래 대통령이 그런 쪽지를 돌리느냐 이거예요. 저는. 그럼 우리는 허성을 받나요? 우리는 뭔가요? 아니 이런 짓을 하는 인간들은 우리는 그럼 뭐예요? 아니 자기네 뒤에서 쏙닥쏙닥 해가면서 대통령한테 이거 받아내고 저거 받아내고 우리는 그냥 오로지 박 대통령 안에서 힘들 거다 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냥 뭐냐고요. 네? 우리는 박 대통령의 그 아픈 가슴을 생각하고 정말 말 못하시는 그분을 생각해서 눈물 흘려가면서 지나왔었어요. 그랬는데 대통령이 메모를 해서 누구한테 주고 누구한테 돌린다? 말이나 돼요? 그러니까 친필이라고 했으니까 친필이 뭔지 모르겠어요. 편지를 보낸 건지 쪽지를 써서 보냈는지 메모를 해서 보냈는지 보여주면 돼요. 제가요 2018년 5월 10일 날 공천개입 재판이 들어갔는데 제가 노트를 다시 봤더니 아침부터 재판이 열렸는데 제가 오전에 가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오후에 들어갔는데 현기현 수석이 증인으로 나왔었고 제가 더 보니까 김재원 국회의원이 증인으로 나왔어요. 현기현 수석이 가장 검찰의 신문을 오랫동안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제가 메모한 걸 타자를 치려다가 그걸 또 못했어요.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게 한마디도 없어요. 가끔 보고를 했다 이것뿐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수많은 대통령 관련된 재판에 들어갔어도 대통령이 전화를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했다고 그랬어요. 얼마 전에 끝난 안정범도 그랬어요. 일요일날 가족들하고 식사하고 있는데 식당에서 식사하고 있는데 대통령한테서 전화가 왔다. 그래서 자기가 밖에 나가서 받고 있는데 그때 찍은 모습이 여름이었어요. 여름의 사진이었어요. 그 찍은 거를 자기가 이렇게 일을 많이 했다 하면서 법정에서 그 사진 보여줬었어요. 우병우 수석도 마찬가지고 정우성 비서도 마찬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궁금한 게 있으면 묻고 한다고 그랬지 대통령이 쪽지로 지시를 내려보냈다. 대통령 쪽지로 뭐를 했다라는 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예?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쪽지로 내려보냈다. 무슨 써서 보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예요. 보세요. 대통령이 어떤 친필에 뭐가 있다 하는 거는 나중에 이게 어떤 가보적인 어떤 그 금전적인 가치가 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런 메모를 해서 보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구치소에 있으시면서 메모를 해서 보냈다? 보여주시면 되죠. 예. 뭐 그걸 봤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지고 있으니까 보여주면 그건 간단한 거죠. 그것도 여러 말이 나오지 않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면 돼요. 우리는 당연히 그걸 요구할 권리가 있죠. 우리는 대통령께서 감옥소에서 정말 힘들 거라 말하기 싫고 말 못하는 그 심정으로 얼마나 힘들까 하면서 울면서 잠을 못 자면서 밥을 못 먹으면서 우리가 걱정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거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 거죠. 왜 그거를 특정한 사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저는 강용석, 김세희의 머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재판도 아직 안 끝났어요. 예? 앞으로 판결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정말 그분 때문에 울고 잠 못 자고 밥 못 먹는 사람 생각한다면 이런 짓을 할 수가 없지. 자기네가 이런 편지를 왜 내는데 편지로 된 이 편지를 책으로 왜 내는데 그 이유가 뭔데요 도대체가. 그래서 대통령을 이용해서 가로세로가 뭘 얻을 건데요? 왜 그러는데요 도대체가? 한마디도 없잖아요. 왜 그랬는데요? 오로지 대통령이 억울하다. 잘못된 탄핵이다. 빨리 석방해야 된다. 라고 울면서 가슴 아파 가면서 잠 못 자고 밥 못 먹고 살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네가 뭘 했길래 자기네가 책을 냈냔 말이에요. 그것도 자기네가 감사하다고 무슨 권리로. 대통령한테 자기네들 대리한다는 확인서 받았나요? 계약서 보여주세요. 왜 이 보낼 때 계약서를 왜 안 보냈어요? 당연히 계약서 보내야지. 정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발상 자체가 정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저도 뭐 안정건 그거 잘 보진 않아요. 누가 그걸 보내줘서 봤어요. 정말 안정건이가 너무나 인간적인 말을 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었어요. 너무나 따뜻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공부를 더 많이 했다는 분들이 어떻게 안정건이가 너무나 지극히 인간적인 말을 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안 돼 갖고 대통령 편지를 가지고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냐고요.
정말 안 그래도 일어나고 있는 지금까지 한마디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나와서 대통령을 팔아가면서 자기네가 무슨 대단한 구원자나 되는 것처럼 하고 있는 인간들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히고 이런데 아니 가르세로가 도대체 왜 이런 짓 강용사와 김세희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냐고요. 예? 이게 누구한테 도움이 돼요? 네? 정말 제가 더 심한 말을 할 수 있는 거를 제가 정말 참고 있어요. 예? 완전히 미쳤어요, 들 진짜. 예? 아니 결국은 대통령 감옥에서 나오지 말라는 거지 뭐예요 도대체 이게. 예? 대통령이 곧 나오신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냐고요. 정말 비극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 제가 지난번에 연설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대통령 나오시면 할 일이 참 많다. 트럼프 대통령 하는 것처럼 정말 그런 어떤 정말 멋있는 후원단체를 만들어서 대통령 이름으로 뭔가 막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저도 뭐 제가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맨 쏟아지는 그런 메일들을 보면서 아, 참 박 대통령 이런 일 했으면 참 좋겠다. 어? 그렇게 했는데 아니 가르세르가 이런 짓을 하다니 도대체 감옥에 있는 분을 놔두고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냐고요. 그리고 목적도 없어요.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얘기도 없어요. 응? 정말 제가 더 많은 심한 말을 하는 거를 자제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자기 편지가 채택됐다고 해서 다들 좋아하셨나요? 네? 저는 가르세로가 이런 짓 하는 거 결사 반대예요. 이런 짓은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말도 안 돼요. 아주 비열한 인간들이에요. 도대체가. 세상에. 정말 그동안 좋게 얘기해줘서 좋게 얘기해줘서 대통령을 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결국은 이런 짓을 하려고 강영석 무슨 하바드를 나왔다고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을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냐고요. 3년 가까이 감옥에 있으면서 울고불고 있는 어르신한테 한마디도 없는 분인데 자기한테 떡 받아갖고 이 짓을 한다고요? 왜 하는데요? 가르세르는? 이런 짓을 왜 하는데요? 너무 기가 막혔었어요. 절대 반대예요 저는. 대통령 나오시고 난 다음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가르세르가 왜 난 쓰는데요? 왜? 만일에 가르세르가 책을 낸다면 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에? 말이 안 돼요. 도대체 이게 인간들이에요? 에? 세상에 온갖 누명을 다 쓰고 저렇게 사시는 분 생각한다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차라리 가로세로는 박 대통령 생각해서 편지를 써서 자기네들이 받으라고요. 에? 박 대통령 언제 나오실지 모르니까 가로세로는 10년 20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받으세요. 그렇게 해서 책을 내시면 되지. 왜 박 대통령한테 보낸 편지를 자기네가 중간에서 열어보고 책을 낸다고 생각을 하냐고요. 생각이 아니고 이런 짓을 하냐고요. 그렇게 해서 책을 만들어서 대통령한테 보내드리세요. 자기네들이 받아서. 제가 작년 6월 6일 날 현충원 갔다가 지하철 타고 올 때 자한당 지지하는 남자가 저한테 한 말 있어요. 강용석이나 김세희는 그걸 바라나요? 대통령이 감옥에서 그렇게 되길 바래요? 에? 그래서 그새를 못 참고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진짜 제가 토요일 날 이거 하긴 하고 나서 진짜 또 몇 사람하고도 얘기는 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너무 저는 슬펐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는 게 이런 생각을 할까? 비극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대통령을 생각을 해도 우리는 미약해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힘 좀 있다는 놈들이 하는 짓이 이런 짓이에요, 세상에. 남이 한다고 해도 말려야 될 인간들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냐고요. 저는 결코 찬성할 수가 없어요. 결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미친 짓이지. 이게 대통령한테 도움이 돼요? 저는 반대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행동할 거예요. 예? 강영석, 김세희 함부로 나대지 마세요. 갇혀있는 대통령 가지고 함부로 나대지 마시라고요. 정말 이런저런 걸로 저도 뭐 생방송 하고 싶다는 생각은 했지만 그럴수록 또 제가 또 자제해야 된다는 생각도 했어요. 하여튼 가로세로가 하는 이 짓 정말 이 공문서도 도대체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2020년 다 공란을 비워놓고 성명 연락처 여기에 가로세로에 누가 보냈다는 것도 없이 가로세로 연구소 딱 글씨에다가 인장만 찍어갖고 가로세로 누구 이름으로 보냈어요? 김세희예요? 대표? 강용석이에요? 누구예요? 이런 거를 공문서라고 보낸 한심하기 짝이 없는 공문서를 보내 이걸 공문서라고 보내요? 저는 결코 이런 것에 대해서 찬성할 수가 없어요. 미친 짓이에요. 에? 대통령 보고 그 안에서 그냥 그대로 있으라 이거 아니에요. 저는 결코 이해도 안 되고 결코 동의할 수 없어요. 누구하고 어떤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 전부 다 인간들이 이게 정말 대통령을 위한 짓이에요 이게? 누구든 말이 되는 일이에요 이게? 자기네들 편지 받으면 되지 아니 우리가 지금 토요일날 집회 나가면 대통령께 편지 쓰고 있듯이
가세연이 편지 받으면 되지. 응? 세상에. 대통령 대통령 걱정하는 대통령 때문에 대통령 걱정스러워서 잠 못 자고 밥 못 먹고 뛰어다니는 사람들 생각한다면 이런 짓을 자기네가 과연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대통령 등 뒤에서 뿐만 아니고 대통령 때문에 울고불고 다니는 사람들 등 뒤에다가 칼 꽂는 짓이지. 이게 뭐예요? 정말 기가 막힌, 진짜 공문서라고도 아주 거지 같은 공문서를 보내면서 이런 식으로 공문서 보내고 하는 짓도 정말 저는 결코 동의하지도 않고요. 믿을 수도 없어요. 무슨 짓을 했길래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냐고요. 무슨 짓을 했길래 이런 편지를 모아서 책으로 낸다고 생각할 수 있냐고요. 누구한테 도움되는데요? 뭘 하려고요? 뭐 여러 유튜버들도 말을 했지만 저도 이 사건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네? 하여튼 가로세로는 앞으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각오를 하셔야 될 거예요. 에? 함부로 나대지 마세요. 에? 강영숙 변호사 작년 당신 무죄 받을 때 내가 재판장에 가갖고 축하해주고 함부로 김세희 강영숙 변호사 함부로 나대지 마세요. 에? 저희 오로지 박 대통령 억울한 탄핵 분하고 원통해서 뛰어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에? 당신네들 우리보다 얼마나 더 잘났는지 모르지만은 이런 짓은 결코 해서는 안 될 짓이에요. 아시겠어요? 아, 예. 저 박근혜 대통령한테 보낸 편지 뭐 책자로 내시려고 공문서 보내셨나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보낸 편지 발췌해서 책으로 내려고 하셨나요? 네, 지금 저희가 제작 중입니다. 아, 그거 누가 기획하고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님과 저희가 출판 계약을 맺었어요. 저희가 실무적인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박 대통령하고 계약을 맺었다고요? 네네. 네. 언제 그거 진행이 그렇게 되셨어요? 네? 언제 언제 그게 그렇게 진행이 되셨어요? 언제부터 진행이 된다고요?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고요. 네. 자세한 일정 같은 거는 저희 내부 사정이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대통령하고 계약 맺은 계약서가 있으신가요? 네. 네, 저희가 계약을 맺었죠. 그럼 뭐 중간에서 유영아 변호사가 주선했던 거였어요? 네? 아니 그러면 뭐 강용석 변호사가 구치소로 대통령을 방문하셨나요? 아니면 유영아 변호사가 대리했나요? 어떻게 진행된 거예요? 강 변호사가 대통령을 방문하신 거예요? 아니면 유영아 변호사가 대리를 한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걸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 뭐 내용을 알아야지 제가 허가를 하든가 말든가 할 것 같아서요.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사항은요. 네. 박근혜 대통령님도 이 책이 지금 제작되고 있는 걸 충분히 아시고 인지하시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저희가 출판 계약을 맺어서 지금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 중인다라고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박 대통령이 거기다가 허가를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네네. 박 대통령님도 당연히 아시는 상황이죠, 이거는. 아니 아시는 건데 그러면 계약을 누구랑 맺으셨냐고요?